자,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오페서티가 낮춰지고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라벨이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자, 다음 파트로 Keep in touch. 연락 주세요. 보겠습니다. HTML부터 작성할게요. 섹션 Keep in touch. 그리고 위아래 150픽셀의 여백에서 컨텐츠 PD 넣겠습니다. 제목, 설명, 라인은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복사해 올게요. 얘랑 똑같으니까 복사하겠습니다. 내용만 바꿀게요. 대소문자가 뭐 이래. 더미 텍스트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설명, 그리고 저 장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폼이 폼 부분의 컨텐츠가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고요.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가둘게요. 자, 컨테이너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플렉스 넣고요. 양쪽 끝에 있는 거니까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를 쓰는 게 낫겠네요. 넣어주고 왼쪽에 연락처,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폼이 있네요. 왼쪽 연락처는 애드레스로 묶어주면 되겠네요. 오른쪽은 폼이고요. 애드레스와 폼으로 묶어줬습니다. 애드레스 안에 내용 볼게요.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두 개씩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넣어 보겠습니다. H3 아니고 H3 이렇게 그냥 세 개를 나열할게요. 둘, 셋. 내용 넣어주세요. 얘 같은 경우엔 이게 한 줄을 넘기면 BR로 넘길게요. 저걸 굳이 패러그래프 두 개로 나눌 이유는 없고요. 메일은 클릭하면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메일2에다가 넣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폼 부분 보겠습니다. 폼은 이름, 이메일, 제목, 설명, 그 다음에 send 메시지, 메서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겠다 해주고 라벨 인풋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디자인 조금만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요. 얘가 조금 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일단 지금 보는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완성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폼을 할 때 사용자가 폼을 빠르게 입력을 하려면 폼들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라벨 인풋에 연결하다 보면 사용자가 왜 이렇게 많이 입력해야 돼? 라고 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빠르게 입력이 되게 하려면 인필드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폼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면 완성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수 CSS로 할 수 있어요. 입니다. 잘 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오케이. 저 지금 클릭하기 전에 보이는 거 이 플레이스 홀더가 있고 당연히 글씨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저 플레이스 홀더가 그냥 보통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글씨 쓰면. 그럼 순간 여기가 뭐 하는 거였지? 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안 보이던 라벨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폼은 정석대로 짜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라벨 인풋 해주고 안에 얘는 이름을 입력한 칸이야 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유저의 name이라고 할게요. name이라고 하고 얘를 이름을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텍스트로 하면 되겠고 id는 유저네임과 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요 두 개씩 묶어서 스타일 잡기 편하게 왜냐면 얘가 묶여 있어야 얘들끼리 간격도 두기가 편하니까 묶겠습니다. DIB로 묶어 볼게요. field라고 묶겠습니다. 필드 안에 두 개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제목 입력하는 칸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Shift Alt 방향키 아래 해서 다음은 이메일 유저 이메일 얘랑 아이디랑 매치 얘도 이메일로 해서 이메일 형식이 아닐 때 브라우저 차원에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subject 글의 제목 subject 해서 글의 제목을 입력하는 칸을 만들고요. and 메시지는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거니까요. 메시지는 똑같이 필드로 묶어주고 라벨 메시지를 입력할 메시지 여러 줄을 입력하는 건 텍스트 에리어 아이디랑 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send message 버튼이 있어요. 버튼 btn. 우리가 저게 채워지는 거는 field라는 클래스명을 이미 썼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send message라고 버튼을 만들게요. 전체 구조는 화면과 같습니다. HTML은 완성됐습니다. 디자인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좌우로 배치해 주시고요. 여기 배경색도 있어요. 배경색 확인하고 좌우 배치하고 그림자 살짝 있습니다. 그림자 반영을 해주시고 얘가 이 폼 안에 내용을 이만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는 강제로 줄넘김을 했고요. 얘는 너비를 이걸 너비를 이렇게 주는 걸로 할게요. 너비를 이렇게 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다음 줄로 넘어갈 거고요. 얘는 아까 강제로 줄넘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봤을 때 내부의 여백을 확인해서 넣어주시고요.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미 얘한테 이 둘을 감싸는 부모한테 플렉스를 썼기 때문에 이 요소의 높이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스트레치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높이 주시지 않습니다. 안에 패딩 확인하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에도 사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봤을 때요.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 공간이 왼쪽의 공간이 오른쪽에는 아래쪽에는 몇이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일단 거기까지 해주시고 여기는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아까 클릭했을 때 위로 슝 올라가는 거 그건 저랑 같이 하고 나머지 스타일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얘들 둘을 가로 배치하려고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이 있단 말이죠. 자, 일단은 현재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현재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격 좀 조금만 떨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얘한테다가 위에 마진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얘가 30의 높이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30의 가운데 있게끔 해주고 가이드를 뽑아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아래 요소도 선택하고 거기에 가이드를 만들고 거리를 확인해 봅시다. 약 54, 55 정도의 간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 둘을 감싸고 있던 컨텐트 keep in touch의 컨텐트의 위에 마진이라고 해서 줘볼게요. 의 컨텐트 위에 마진을 54 정도 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떨궈 줬습니다. 잠깐만, 여기 뭐야? 배경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기도 150이 있고 여기도 150이 있는데 여기에 배경을 안 넣어서 티가 안 나는군요. 배경색부터 확인합시다. 너는 배경색이 무엇이뇨? 백그라운드 확인했고요. 색깔 확인했습니다. Keep in touch에다가 주시면 되겠어요. 네, 위에는 흰색 배경이었고 여긴 색깔이 있어서 구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좀 전에 공간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컨텐트 안에 두 요소의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얘들 이 안에 간격을 줘볼게요. 갭을 이용해서 간격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너비를 지정할 필요 없이 사이의 여백을 자, 여기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레디우스도 있네요. 확대를 해보니까 사각형이 아니네요. 자, 28 픽셀이 있고요. 여기 안에 두 개가요. 여기 안에 두 요소 모두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있고 두 요소 모두 보더 레디우스가 있고요. 두 요소 모두 그림자가 있어요. 박스 섀도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만약에 조금 신경을 썼다면 사실 안에 내부의 여백도 둘 다 똑같은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패딩도 공통으로 줄까 해요. 각각 어차피 지금 배경과 레디우스와 기타 등등 지금 우리가 이게 누굴 선택한 겁니까? 얘가 컨텐트 안에 요 바로 밑에 있는 이 두 개를 선택한 거라고. 그죠? 이 두 개가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안 써버리면 이 안에 모든 요소를 선택한 거예요. 네, 저 하나 차이가 큰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레디우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디우스 확인을 해봅시다. 해당 요소를 선택하고
네, 요거 사각형이고 쉐이프 툴로 확인 좀 해볼게요. 레디우스가 아니 레디우스 이 사람이 이거 찌그러뜨렸네. 이거 얘가 이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CC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CC 이전 버전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다음에 높이를 늘렸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한 4, 5픽셀 주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거 볼까? 오른쪽 건 안 늘렸나? 오른쪽 거 볼게요. 똑같이 늘려놨네. 4픽셀 정도 줄게요. 4픽셀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봅시다. 박스 섀도우 그림자 볼게요. 아래쪽으로 5픽셀의 블럭 값은 5픽셀의 검은색의 10%. X축이 없어요. 이렇게 앵글을 보면 90도란 말이에요. X축이 없고 Y축이 5픽셀, 블러가 5픽셀, 네, 검은색의 10%. 그 다음에 패딩도 확인할게요. 공통으로 조금 어긋나도 공통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있었다면 패딩을 똑같이 줬겠지. 얘를 볼게요. 선을 확인해 보고 있고요. 선 선택했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를 뽑아볼게요. 그 다음에 아래 버튼도 확인하고요. 버튼 아래 패딩도 확인할게요. 네임 선택하고 네임 위에 패딩도 확인하는데 네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플레이스 홀더거든요. 이 디자인에서는. 그러면 얘가 인풋이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가 있고 그 높이 안에 얘가 센터에 있는 거예요. 인풋 창이 이만큼이라고. 거기에 글씨가 센터에 있었겠죠. 그럼 여기도 인풋 창이 안 보이지만 이만큼의 높이를 쓰게끔 해줘야죠. 여기 사이 이 글씨가 가운데 인풋에 당연히 가운데 있겠죠. 그죠? 위아래 치우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려서 글씨가 가운데쯤 있으면서 높이가 몇을 하면 센터가 될까를 대충 보면요. 아니면 여기 거리, 이 거리를 확인한 다음에 이 거리를 만큼 위에 거리를 주면 얘 높이가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센터에 놓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인풋의 높이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 거리랑 요 거리를 재서 요 거리를 위에 똑같이 줬어요. 그러면 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높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50 보더까지 아니 저는 안에서부터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50이네요. 네. 50의 높이 안에 가운데 글씨가 있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위에 패딩은 어디? 이 50의 높이를 만든 다음에 위에 이 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이드는 다 뽑았으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거리를 볼게요. 위에는 몇이니? 자, 이걸 보고 오른쪽에도 똑같이 맞출 거예요. 여기 50이고 그리고 왼쪽에 101 그냥 100으로 맞추고요.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저는 101 떨구는 걸로 할게요. 저것들을 안쪽으로 더 뒤밀어 보겠습니다. 애드레스의 텍스트들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수정했습니다. 맞춰줄게요. 왜 안 맞냐고요? 코딩하기 불편하게 맞추고 아래쪽에 그럼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당연히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디자이너가 잘못한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패딩을 똑같이 맞춰볼 수 있겠죠? 위아래는 위에는 50 위에는 80이 있고요. 아래는 약 100이 있네요. 80, 100이 있고 좌우엔 100씩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80에 100에 좌우 100 얘한테 가서 위에 80픽셀, 좌우 100픽셀, 아래도 100픽셀 상좌우하 해서 통일하자고요. 브라우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너비를 자 이거를 잠깐만 이러면 너비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화면 좀 확인해 볼게요. 간격 30 있으라고 했고요. 양옆에 이러면 맞을 것 같네요. 모자른 공간을 채워라고 해서 플렉스 1을 줄게요. 됐습니까? 크기를 안 주고 그냥 비율의 단위를 줘버렸어요. 플렉스 1을 주겠습니다. 1대1의 크기를 준 건데 잠깐만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1대1이 아니네. 자 그러면 크기 좀 확인해 볼게요. 픽셀을 주기 싫어서 그랬구만. 해당 요소 좀 크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넌 몇이니? 크기가 하나만 줄 거예요. 나머지는 채우라고 하면 되니까. 478 왼쪽에 있는 게 478이래요. 그러면 왼쪽에가 애드레스였죠. 애드레스한테다가 with 478 주고요.
크기 늘어나지 말라고 둘 다 박스 사이징을 추가할게요. 하나에만 추가해도 되지만 공통으로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위드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 패딩과 함께 더해져서 크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너 지금 478 맞는 거니? 검사 좀 해볼게요. 얘 때문에 그런가? 아하, 이거를 여기에 주면 안 되겠는걸? 그냥 너비를 준 거랑 뭔 큰 차이가 없네. 화면과 같이 할게요. 얘한텐 너비를 478을 주고 네가 모자른 걸 다 써라고 할게요. 물론 퍼센트로 해도 돼요. 퍼센트로 계산해서 몇 퍼센트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478이니까 얘가 컨테이너의 너비가 몇입니까? 컨테이너 너비 대비 비율로 따지면 되겠죠. 컨테이너 너비가 우리가 몇이었나요? 쭉 올라가서 1170이었으니까 478 나누기 1170 40.85%네요. 그냥 40%라고 해서 줘도 된다고. 40% 비율대로 나오겠죠. 나중에 너비가 줄어들어도 여기가 비율대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내부에 패딩들을 주고 이제 그 안에 제목 설명 왼쪽 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레스 안에 H3의 스타일, 애드레스 안에 P의 스타일 보면 되겠고요. 디자인에서 확인해 볼까요? 24픽셀, 라인 하이트 24픽셀, 디자이너가 생각이 있어요. 그죠? 24 해놨고요. 이거 오토로 돼 있는 게 제일 싫어요. 여기 오토로 해 있으면 안 돼요. 자, 24픽셀 되어 있고요. 레귤러네요. 그리고 컬러 있고 얘 밑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24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든 다음에 얘 밑에 이거 패러그래프지 않습니까? 패러그래프도 라인 하이트가 있겠죠. 24픽셀의 라인 하이트가 있네요. 그러면 얘도 24픽셀의 공간을 쓸 거고 거리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얘도 24픽셀의 공간을 쓸 거고 거리를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24였고요. 얘도 224. 선택역을 만들어서 대충 거리를 확인할게요. 여기 그러면 거리, 이 거리가 60이 나오네요. 자, 확인된 것들 반영을 할게요. H3가 폰트 사이즈 24, 컬러, 하이라이트 컬러, 얘 밑에 20의 픽셀의 마진이 있었고요. 여기요. 그 다음에 밑에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18픽셀의 컬러는 999, 밑에 패러그래프는 14니까 바디의 폰트 사이즈네. 할 필요 없겠고 컬러 999. 얘 밑에는 아까 50이었나? 여기 요 거리요. 요 거리가 60 픽셀 이렇게 줄게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A 태그. 요거랑 A 태그의 스타일이 똑같을 건가? 디자인 해볼게요. 이거요. 18픽셀이래요. 라인 하이트 줄게요. A랑 같이 줄게요. 근데 A는 아래 마진이 없어요. 근데 A에 특별히 안 먹을 거예요. 어차피 A 인라인 요소라서 아래 마진이 안 먹을 겁니다. 먹나? 잠깐만. A, P, P에 준 게 살아있구나. P의 막내는 뺄게요. P 태그들 중에 같은 종류, 라스트, 오브, 타입, 같은 종류들 중에 P 태그엔 아래 마진을 만들지 말라고 할게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쟤들이 세트를 묶여 있었다면 얘들의 부모한테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그냥 간격을 갭으로 해서 줬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H3와 P를 묶어주지를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개별로 고전적인 방법으로 할게요. 왼쪽은 끝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분 볼게요. 자, 디자인에서 아까 완성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CSS를. 자, 지금 디자인에서 보여주는 이 글씨는 플레이스 홀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글씨도 플레이스 홀더. 근데 클릭하면 플레이스 홀더가 안 보이고 안 보이던 라벨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클릭하기 전에 라벨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보이고 있다가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게 슝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라벨이. 안 보이던 라벨이. 여러분 지금 보는 건 플레이스 홀더. 여기에 누가 겹쳐 있다고요? 라벨이 겹쳐 있어요. 근데 오페서티가 0이에요. 클릭하면 그 라벨이 위로 슝 올라가게 할 겁니다. 자, 일단 큰 구조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라벨이 여기 겹쳐 있으려면 HTML 가보겠습니다. 라벨이 겹쳐 있으려면 라벨은 누굴 기준으로? 가까운 부모인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으로 해서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필드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keep in touch 안에 필드라고 하겠습니다. 굳이 멀리 돌아올 필요 없이 클래스명 keep in touch 안에 field 보도록 할게요. 필드의 기준이 있고 필드를 기준으로 선은 밑에 있는 저 선은 필드한테 줄 수도 있고요. 인풋한테 줄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줘도 상관없습니다. 인풋한테 줄게요. 저는 선은. 자, 이렇게 하고 안에 인풋 라벨부터 위치를 잡아볼게요. 필드 안에 라벨. 자, 라벨의 폰트 사이즈, 색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볼드고요. 14픽셀이었네요. 컬러는 999. 폰트 웨이트 600. 컬러 999. 폰트 사이즈는 14니까 넣을 필요 없겠고요. 얘가 포지션 absolute.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붙어 있고 탑값을 50% 이렇게 탑값을 5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라인 하이트를 아까 얘가 50픽셀이었거든요. 그죠? 인풋이 50픽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탑값을 0으로 놓고 라인 하이트를 50으로 하면 당연히 이 라벨이라는 글씨가 50픽셀 안에 센터에 있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일단 겹쳐놓은 거예요. 겹쳐놓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인풋에 플레이스홀더를 안 썼네요. 플레이스홀더를 쓸게요. 디자인에 보면 여기 이름에 맞춰서 플레이스홀더 넣겠습니다. 라벨과 똑같은 글씨로 플레이스홀더를 모두 넣어주세요. 플레이스홀더를 모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인풋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얘요. 라벨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인풋을 만들면 필드의 높이도 나올 거고 그 높이가 나오면 얘도 위치를 제대로 잡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인풋 가봅시다. 자, 인풋은 너비를 모두 쓴다. width 100%. 라인 하이트 50픽셀 똑같이 주고요. 지금 겹쳐 있는 상태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도 너비를 다 쓴다라고 할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도 width 100%라고 하겠습니다. 네, 너비 똑같이 맞춰줬고요. 간격 주겠습니다. 얘들 사이의 간격은 아까 이 둘 라벨과 인풋을 묶어주는 게 필드였었으니까 필드에 가서 아래 마진을 확인을 할게요. 앞서 이 높이가 제가 50이라고 했어요. 50이고 50의 공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0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50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 보더 밑에 여백이 필드 아래 여백이 되겠죠? 10픽셀이네요. 필드에 가서 10픽셀 이렇게 해주세요. 됐어요? 막내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얘들마다 위쪽으로 뒤에 따라오는 클래스명 필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다면 걔들만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클래스명 필드들을 선택한 거고 그거 위쪽마다 10픽셀의 외벽을 만들려고 했어요. 브라우저 한번 봅시다. 네, 뭐야? 필드의 오타. 네, 이렇게 해서 간격이 잘 나오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버튼 위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겠네요. 큰 거부터 잡읍시다. 버튼 위에 공간은 보더에서 30픽셀. 맨 밑에 쓸게요. 위에 30픽셀 공간 떨궈줬고요. 자, 이제 인풋이 원래 테두리가 저렇게 나오는데 테두리를 다 없애버리고 아래쪽으로만 줄게요. 누구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볼게요. 디자인에서 요 선 찾을게요. 선을 찾았고요. 선의 색깔 확인, 오페서티가 있네? 그러면 선을 999에 25%가 있어요. 자, RGBA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153에 25%. 확인하기도 불편하게 해놓고. 자, 인풋에 가서 보더를 없앨게요. 보더를 아래쪽으로 다시 주겠습니다. 1픽셀의 실선에 RGBA 해서 153에 0.25 네, 선을 만들어 줬고요. 누구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복사해서 텍스트 에어리어한테도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누가 안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겹쳐놓은 거 있잖아요. 라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라벨의 오페서티를 낮출 거예요. 오페서티를 없애버리겠습니다. 라벨에 가서요. 얘한테 오페서티를
0으로. 그러다가 이제부터 키포인트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얘를 클릭을 하면요. 클릭을 하면 인풋에 뭐가 걸리죠? 포커스가 걸려요. 근데 포커스가 걸렸을 때 이 나오는 검은색 테두리는 안 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저건 없애버릴게요. 그게 이 인풋의 아웃라인을 없애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텍스트 에리아한테도 아웃라인을 없애주세요. 둘 다 아웃라인을 없애주세요. 자, 그러면 테두리 아래쪽에 생겼고 라벨은 안 보이고 있고요. 클릭해도 이제 티는 안 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제 아웃라인 없애버리면 반드시 포커스가 걸렸을 때 스타일을 다르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사이트의 하이라이트 컬러가 지금 얘거든요. 프라이머리 컬러. 클릭하면 밑줄을 바꿀게요. 어디에 포커스가 걸리면?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얘 밑줄을 바꾸겠답니다. 인풋에 포커스가 걸리면 이라고 해볼게요. 얘로 초점이 이동하면 보더의 컬러를 프라이머리 컬러로 바꾸자. 프라이머리 컬러로 바꾸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클릭을 하면 색깔이 바뀌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누구도 텍스트 에어리어도 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쓸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도 포커스가 이동하면 여기로 초점이 걸리면 이라고 해서 보더를 바꿀게요. 보더의 컬러를 바꿔줍니다. 자, 이제 클릭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플레이스홀더예요. 글씨 쓰면 사라지긴 해요. 그죠? 자, 저럴 때 우리는 이제 클릭을 하면 플레이스홀더가 안 보여야 돼요. 그리고 숨어있던 라벨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누굴 바꾸겠답니까? 라벨을 바꾸겠대요. 클릭할 때 누구를 클릭할 때요? 여기에서 인풋에 클릭을 해서 얘한테 포커스가 걸리는데 누구의 스타일 바꾸고 싶답니까? 라벨을 바꾸고 싶답니다. 자, 얘한테 포커스가 걸렸을 때 라벨을 선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를 클릭해서 얘한테 초점이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의 스타일을 바꾸는 거 말고 얘의 스타일을 바꾸겠대요. 근데 CSS의 신속성 포커스 위드인이 생기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인풋에 가서 포커스 위드인을 걸면 인풋 안에 누군가 초점이 걸리면 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초점이 걸린 거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거에 라벨을 선택해서 얘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써볼게요. 이 필드에 가서 얘한테다가 포커스 위드인을 써요. 위드인. 이러면 이 요소 안에 누군가한테든 포커스가 걸리면 얘를 선택하자라는 뜻이에요. 포커스가 걸린 필드를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린 필드의 스타일 바꿀 게 없습니다. 초점이 걸린 필드 안에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라벨. 이게 오페서티가 아까 없었거든요.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고 얘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라벨에 아까 앱솔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탑 값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탑 값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몇 정도 올라갈까? 이게 50이었으니까 위에 25 정도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라벨이 위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저 플레이스 홀더가 보이면 안 돼요. 포커스 위드인이 걸렸을 때 저 플레이스 홀더가 보이면 안 됩니다. 플레이스 홀더를 보이지 않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플레이스 홀더는 태그도 아니에요. 플레이스 홀더는 태그가 아닙니다만 플레이스 홀더에 우리가 뭐를 바꿀 수 있었던 것처럼 컬러를 바꿀 수 있던 것처럼 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의 여기 있는 색깔은 이 색깔은 디자인 잠깐 볼게요. 디자인을 봤을 때 지금 이 색깔이 지금 플레이스 홀더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디자인에서는 지금 이게 999 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풋에 가서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인풋에 가보실까요? 인풋에 가서 컬러를 999라고 해볼게요. 인풋에 가서 컬러를 999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를 준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씨의 색깔을 준 걸까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씨의 색깔을 준 거예요. 글씨는 999로 나와도 되지만 저는 글씨는 검은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글씨는 어두운 색으로 나오고 입력하기 전에 미리 보여줄 색깔이 999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인풋의 플레이스 홀더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냐면 콜론을 2개 하고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컬러 999라고 할게요.
색깔 바뀐 거 보이십니까? 누구도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있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콤마 하고 누구도요 텍스트 에어리어에도 플레이스홀더의 색깔을 바꿔 놓습니다. 이렇게 콤마로 연결할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도 연결을 해주세요. 여기의 색깔도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클릭하면 누가 올라가게 했습니까? 라벨이 올라가게 했어요. 자, 클릭할 때 라벨이 올라갔는데 라벨이 올라가는 그 과정이 보여야 되겠죠? 라벨에 가서 트랜지션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클릭하고 보면 라벨이 슝 올라갑니다. 그죠? 확인됐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플레이스 홀더가 안 보여야 돼. 근데 안 보이게 하는 건 플레이스 홀더 디스플레이 난 같은 거 못 걸어요. 걔가 태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플레이스 홀더에 뭘 바꿨죠?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를 바꿨어요. 왜냐면 플레이스 홀더의 컬러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놨어도 되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색깔로. 또는 오페서트를 낮출 수도 있어요. 언제요? 언제? 필드에 포커스 위딘이 걸려서 그 안에 누구요? 인풋에 누구? 플레이스 홀더의 패서티를 0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구도? 이게 콜론 2개 해야 돼요. 2개. 텍스트 에리어도. 이걸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콤마. 자, 클릭해 보시면 어때요? 오페서티가 낮아지고 있고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라벨이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저런 소소한 애니메이션들이 트렌드란 말이에요. 이런 소소한 애니메이션, 마이크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저런 마이크로 애니메이션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걸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다른 사이트들을 보면 애니메이션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한 거고요. 사용자들은 4개만 입력하면 되는 거였네 라고 해서 빠르게 그럼 한번 회원가입을 해볼까 시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있잖아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너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요. 오른쪽 하단을 잡고 움직이면 사용자가 너비를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편의 기능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걸 막고 싶어요. 이거 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칼같이 만들어진 틀이 틀어지잖아요. 그죠? 이거 막아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가서 얘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속성, 리사이즈 속성을 난으로 바꿉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얘를 크기를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사용자가 여기서 글을 길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크롤은 생겨요, 당연히. 이렇게 스크롤 생깁니다. 글씨를 되게 길게 쓰면 스크롤이 생겨요. 확인됐죠? 다음 보겠습니다.